네, 모아타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모아타운 말만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어떤 곳이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역시도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준비했는 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서야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일원동 대청마을이죠. 대청마을이 또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일원동이 모아타운에 지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이제 택지 개발이 끝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 아파트 외에는 그 단독주택들 외에는 짓지를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층 주거지. 근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로 지어도 되는 구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런 구역들이 강남 부분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그런 지역들도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아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되는 것 같다라고 싶으시면 그때는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항상 반드시 그 전에 전문가의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모아타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있고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일단 서울시에 지금 현재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있는데 대략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민간 재개발이죠. 이 민간 재개발은 이제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공모 방식으로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 통합개발이라는 거죠. 신속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공재개발 있죠? 공공재개발이 있고요. 재개발. 요게 이제 둘 다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그리고 또 보면 세 번째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도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요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도정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또 말 들어봤었죠. 2사 대책이었습니까? 공공복합사업. 복합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복합사업. 요거는 도정법은 아니고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해서 공주특별법입니다. 요 특별법으로 따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용돼서 다시 돌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이제 요거 말씀드리는 모아타운이 있죠. 모아타운. 요 모아타운은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빈집법이라고 그러죠. 빈집법.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가로주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가로주택도 다 빈집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총 한 5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속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이 올해 1월 2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현금청산 위험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공공복합사업도 이것도 작년 6월 29일 이후에 구역이 지정되는 곳이든 지정되지 않은 곳이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권리산정 기준일도 아닌데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현금청산이 되도록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 요 3가지 정도는 일단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좀 하고요.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하고 모아타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역세권 재개발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오늘은 모아타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이 모아타운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재개발하고 비슷하더라.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지난 이제 전임 시장 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없어 그렇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재개발을 막 진행을 시켜주려고 하는데도 뭐가 문제냐면 서울의 저층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한 13% 정도밖에 재개발을 진행시켜 줄 수가 없더라. 노후된 지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 외에는 이미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체 저층 주거지의 87%는 재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더라. 아예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공급은 해주고 싶은데 진행시킬 수 없는 법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했는 게 서울시에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 기준들을 완화를 시켜주자 해서 빨리 많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보면 정비사업 방식이 이제 새롭게 기존 사업으로는 진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예전에 있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을 이렇게 고층 그냥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는 이 고층 아파트로는 못 만드니까 그래도 중층 아파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빨리 시켜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 수요를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노후주택이나 주차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노후불량 거주 지역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다 양질의 주택지로 아파트를 거주를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주택지로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런 도입 방향, 도입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타운을 모아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구역들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아파트로 만들어 주자라는 게 서울시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타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아타운인데요. 모아타운 안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택 정비형이 있고 소규모 재개발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네 가지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진행 방식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 노후주거는 노후도는 50% 맞추면 되고 이 각각의 개별 요건들은 또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노후도가 만족이 되지 않는 지역들은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가 만족이 되는 지역들, 요건들이 만족하는 지역들만 묶어가지고 얘들을 아파트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잘 모르시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예외라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모아 주택들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 자율주택 정비형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형 사업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율주택은 굉장히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채 안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제외를 하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까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이 우리 보통 보면 67%잖아요. 재개발이. 근데 요거를 이제 좀 더 빨리 많은 구역들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빈집법에서는 57%로 낮췄습니다. 이 57%로 낮추면 굉장히 큰 효과가 일어나죠. 대부분의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들이 요 구역, 요 기준들을 이제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플러스. 원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만 들어갔다고 하면 3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플러스 30년 이상이었는데요. 요거를 20년으로 완화를 또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버리니까 웬만하면 서울의 저층 노후주거 지역은 다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 안에 섹터에서도 57%가 안 되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족이 되면 전체 노후도가 50%가 됐을 경우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그 안에 또 보면 또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요. 소규모 재개발은 여기서 법정 요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만 가능하다. 소규모 재개발은. 그 외에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립 같은 것들 이렇게 노후화가 되면 많이 진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으로도 진행을 하시죠. 그런 진행하시는 그런 기준에만 만족하면 여기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타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겠죠. 거기 보면 뭐 우리 종 상향도 시켜줍니다. 1종 같은 경우에 2종으로 상향시켜주고 2종 같은 경우에 3종으로 상향시켜주고 대신에 상향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되죠. 반은 기부 체납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반 그래도 이 반이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부 지역들도 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면 용적률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장점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두 군데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여기를 전체를
아래쪽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줍니다. 시비로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통합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굉장히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다. 타운 전체적으로 이용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그중에 특히나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아 타운별로 공공 예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비가 150억 원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비 지방비에서 뭐 한 200억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최대 375억까지 각 타운별로 지원이 되더라. 그래서 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주차장,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정비 기반 시설이죠.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나라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좋다. 근데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재개발은.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 개입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착공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시 자료니까 뭐 확실할 겁니다.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반의 시간이죠. 4년에서 5년이면 이주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없고요. 추진이 설립 단계도 없습니다. 없고 바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립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버렸다면 이제 80%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통합 심의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계획 시행 인가를 받는데 요 인가를 받으면 요 안에 예전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요 사업 시행 인가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관리 처분 인가는 그냥 분양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버렸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아예 생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4년에서 5년 안에 이 모아타운에 착공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한 5년 뒤쯤이면 다 철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이렇게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말은 또 뭐하고 기결이 되냐면 투자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돈을 좀 벌고 다른 또 모아타운이나 다른 재개발지나 또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남들은 한 번 할 때 나는 두 번에 돈을 굴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한번 모아타운에다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모아타운의 추진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 방식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가 비슷하기도 하면서 약간 구분은 됩니다. 공모는 매년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을 공모했는데 매년 한 해 1회에 한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될 텐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관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주민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차비를 들여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수립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갖다 내면 구청에서 시하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리 계획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아타운이면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제한 사항들을 보면 뭐 각각의 주택별 모아타운별, 모아주택별로 제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건 없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다. 예전 사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들은 다들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요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나는 끝까지 새 아파트가 될 때까지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 한수 뭐 이런 것들이 등등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인 도정법상의 재개발들하고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지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은 도정법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법이 다릅니다. 법과 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으로 만약에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것들은 도정법에 의해서만 걸리는 것이고 빈지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예전에 재개발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요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는 강북구 본동 같은 경우인데요. 이 본동이 전부 다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수립했는 관리계획에 보시면 이렇게 정비되고 나면 전체 아파트로 바뀐다. 이렇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모든 지역들이 다
요건들을 다 만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지는 구역들 없이 이렇게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아파트로 전체가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만약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지고 진행이 된다.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노후 저층 주거지가 이렇게 신축으로 새 아파트로 이렇게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고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만약에 아파트가 되면 내가 다만 못해도 서울에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해주는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